와. 예. 예, 브리핑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. 오늘 일어난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죠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예. 영상을 영상이- 봤는데 저게 뭐예요? 네, 제가 역으로 앵커들께 질문하겠습니다. 네. 앞서 보신 영상 3가지 사건입니다. 예. 공통점이 뭘까요? 갑질이요. 뭐, 그러네요. 네. 예. 누가 봐도 갑질. 직장 내 그렇죠. 폭행. 뭐 때린 거, 예. 그다음에 네. 막 집어 던진 거, 뭘 해왔는데, 예. 그다음에 마지막은 아마 장기자랑 시간에 저런 걸 강요했던 그 영상이죠. 예, 간호사들에게 저런 강요했던. 맞습니다. 정답입니다. 바로 직장에서 벌어지는 갑질의 대표적인 사건인데요. 오늘 그거 관련해서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. 아, 예. 회사 내에서 왕따, 뭐 폭행, 심하면 퇴사, 아니면 자살,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갑질, 노동자가 직장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당하거나 혹은 본인이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라고 인지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알아봤습니다. 시민단체가 조사를 했는데요. 예. 19세에서 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. 그런데 그 결과 충격적입니다. 예. 예. 감수성, 직장 갑질 감수성이요. 평균 68.4점, 그러니까 D등급이 나왔습니다. D등급. 네. 예. 이게 직장 갑질 감수성이라는 용어도 사실 낯설고 등급이 뭐 D라고 하니까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이게 네. 어떤 수준인지도 궁금합니다. 네, 일단 뭐 쉽게 설명을 하면 감수성이 높다라는 건 뭐냐면요. 이것이 갑질이다. 혹은 예. 내가 하는 것이 갑질이다. 내가 당하는 게 갑질이다. 아니면 이게 문제다라고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. 예. 그리고 감수성이 낮다는 거는 해도 모른다는 거죠. 이게 네. 뭐가 문제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걸 이제 감수성이 낮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감수성이 가장 높은 부분과 가장 낮은 부분의 항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.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.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지금 상위 2개가 나왔습니다. 회사가 어려워도 임금을 줘야 한다. 자,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인지를 제대로 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상사가 화가 났다면 심한 욕을 할 수도 있다. 이 부분도 안 된다고 이제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. 예. 근데 반대로 하위 2개를 좀 보시면요. 일을 그만둔 직원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. 그러니까 퇴사할 때, 퇴사를 이미 한 직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물어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예. 아유, 벌써 회사를 나가버렸는데 뭘 예. 굳이 이렇게 하는군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일을 못하는 직원에게 권고사직은 필요하다. 사실 일을 못하는 직원이 권고사직의 대상은 아니거든요. 그럼요. 예,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. 근데 이 예.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요. 지금 이제 오른쪽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 이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예. 그래서 비교적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좀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지만 법망도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. 아예 인지조차도 좀 잘 못하고 있다.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. 예.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. 법률적으로 규율되고 있는 항목이 조직의 문화적 항목보다 한 6% 이상 갑질 감수성이 높게 나왔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부분의 점수가 C예요. 그리고 조직 문화적 점수가 D고, 사실 법으로 규정되는 것은 그걸 안 지키면은 위법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A가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, 갑질의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감수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. 네. 또 다른 항목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? 네, 그러니까 이번에 이 조사의 항목에 공통점이 있다면요. 예. 우리가 이제 입사를 해서 퇴사하기 전까지 모두가 다 적용되는 항목을 이제 그 조사 사항으로 넣었습니다. 네. 예. 그래서 이번 결과에서 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직급별 차이입니다. 네. 관련해서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일단 이제 원하는 때 연차 등 법정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. 예. 그리고 또 다소 모욕적인 업무 지시도 때로는 필요하다. 이 두 가지 항목이 무슨 의미냐면은 예. 지금 보시면 이제 상위 관리자와 일반 사원 차이. 그러니까 이 이제 답변을 하는 그 직급이 총 5개입니다. 예. 상위 관리자가 돼 있고요. 그다음 중간 관리자, 실무자, 일반 사원, 기타. 총 5개의 직급이 있는데 이 직급별로 가장 큰 그 온도차를 보이는 항목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 직급별뿐만 아니라 예. 직장인들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예.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지금 보시면은 잘 모르거나 모른 척한다. 이게 65%로 가장 높습니다. 모르거나 모르는 척한다. 네, 오. 이거 지금 참고로 중복으로 답변할 수 있어서 지금 퍼센트가 예. 저렇게 나왔습니다. 예. 자, 그리고 친구와 상의한다 51.7%, 그리고 심지어 퇴사
32.3%. 결국에는 말하지 못하거나 그렇죠. 혹은 내가 꾹 참고서 네. 참다가 결국에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퇴사. 네, 그렇습니다. 아. 인터넷은요, 그냥 네. 인터넷으로 본인의 상황과 좀 유사한 것들이 있는지 찾아본다. 그 정도가 되고, 개인적인 항의를 좀 보시면 48.8%로 절반도 안 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 조사 예. 기관에서는요, 그 한국 사회 속에 이제 집단주의, 그리고 또 일 중심, 회사 중심의 문화를 좀 반영한 결과가 아니냐,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서열 문화. 뭔가 뭐 네. 나이나 뭐 직급에 따른 서열 그렇죠. 문화도 사실 굉장히 우리가 고쳐야 할 그런 네.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16일부터 시행이 된다고요? 네, 근데 맞습니다. 시행이 되면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까? 아마도 지금 좀 보신 방금 전에 예. 보셨던 이 직장인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약간은 변화를 할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예. 사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직장 내에서 이뤄진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부당 노동 행위, 성희롱 등에 대해서는요 형법, 노조법 등을 근거로 이제 대응을 했어야 했습니다. 예. 예. 자, 그런데 이제 이 말씀드린 이 법이 있다면, 법이 시행이 된다면 일단 신고한 근로자에게 이 사용자가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수 없고요. 예. 그리고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. 근데 하지만 이 법에 허점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이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. 아. 사용자, 그러니까 그 사업주에 대한 처벌만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. 하지만 이제 그 사용자 측에서 좀 책임이 조금 더 현재보다는 더 가중되기 때문에 예. 네. 아마도 문화 변화는 기대가 된다라고 현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, 이런 인식은 고쳐야 된다, 회사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. 맞습니다. 그렇죠. 예. 예. 알겠습니다.